아침마다 몸을 위해 하고 있다라고 믿었던 행동들, 혹시 지금도 그대로 반복하고 계십니까? 눈 뜨자마자 찬물 한 컵, 무조건 많이 마시는 습관, 좋다니까 라는 이유 하나로 의심 없이 따라온 선택들. 문제는 그 습관들이 젊을 때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60세가 지나면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특히 콩팥은 가장 먼저 달라집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아파도 신호를 늦게 보내는 장기. 그래서 우리는 늘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콩팥은 한번 지치기 시작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천천히 무너집니다. 아침 붓기, 이유 없는 피로, 밤에 깨는 횟수. 이건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정중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이 신호를 다들 그렇지 라며 넘기는 순간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특별한 약을 권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을 대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시간이 없어 자세히 듣지 못했던 이야기, 오늘은 차분하게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콩팥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용한 장기다. 아파도 티가 안 난다.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콩팥은 아프지 않아서 조용한 게 아닙니다. 말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조용한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콩팥만큼 쉴 틈 없이 일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젊을 때는 이 일이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몸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60세를 넘기면서부터입니다. 이 시기부터 콩팥은 예전처럼 일하지 못합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회복이 더뎌지고 한번 무리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몸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젊을 때 하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많은 물을 마시고 피곤하면 카페인으로 버티고 몸이 붓는 날에도 순환이 안 되니까 라며 억지로 더 마십니다. 이 모든 행동은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콩팥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장기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물, 농축된 음료, 강한 자극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 한꺼번에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곤함이 늘고 아침 붓기가 생기고 밤에 잠이 얕아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도 대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 그렇지. 요즘 좀 무리했나 보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콩팥은 통증으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것,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것, 아침에 손이 뻣뻣한 느낌. 이건 사소한 증상이 아니라 콩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오해가 문제를 더 키웁니다. 많이 마시면 좋다. 자주 마시면 해독된다. 이 말은 젊은 몸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처리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콩팥이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적정량을 넘어서면 그 물은 회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은 마르고 몸은 붓고 소변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콩팥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참는 습관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 피곤해도 참고 움직이는 것, 불편함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 이 모든 참음은 콩팥에게 직접적인 압박이 됩니다. 콩팥은 억지로 단련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제때 쉬고 제때 비워질 때 기능을 유지합니다. 특히 밤에 소변 신호가 왔는데 귀찮아서,
잠 깨기 싫어서 참고 다시 눕는 행동. 이건 콩팥에게 밤새 긴장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더 피곤하고 더 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콩팥을 더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덜 괴롭히는 방향으로 생활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아주 작고 아주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콩팥이 가장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에너지 공급 방식, 그리고 왜 적은 양이 많은 관리보다 훨씬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건강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먹어야 하지? 뭘 보충해야 하지? 하지만 콩팥 관리에서 이 질문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콩팥은 더 받는 장기가 아니라 덜 부담받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지치는 이유는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에너지를 처리하느라 너무 많은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콩팥은 왜 쉽게 지칠까? 콩팥의 하루는 항상 같습니다. 걸러내고 조절하고 배출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에너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자극이 나중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단 음식, 농축음료, 진한 건강즙, 갑작스러운 다량의 물. 이 모든 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콩팥에게 지금 당장 일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명령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콩팥은 쉴 틈이 없어집니다. 설탕과 꿀은 왜 다를까? 많은 분들이 단맛을 같은 선으로 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모든 맥락이 사라진 빠른 에너지입니다. 몸에 들어오자마자 혈당을 밀어올리고, 콩팥은 그 변화를 조절하느라 급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반면 자연 상태의 꿀은 속도가 다릅니다. 꿀은 이미 자연에서 한 번 걸러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몸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콩팥은 빠른 것을 싫어하고 완만한 흐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한 스푼이 충분한 이유꿀을 이야기하면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조금이면 효과가 있나요? 콩팥 관리에서 효과는 강도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속성으로 나옵니다. 하루 한 스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 이 리듬이 콩팥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이틀에 한 번 진하게 마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콩팥은 기억력이 좋은 장기입니다. 어제 받은 부담을 오늘까지 끌고 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도가 중요한 이유 같은 꿀이라도 차가운 물에 타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차가운 자극은 콩팥 주변의 혈관을 순간적으로 수축시킵니다. 이때 콩팥은 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상태가 중요합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편안한 온도,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오늘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신호입니다. 많이 먹는 실수가 시작되는 지점,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양을 늘립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패입니다. 콩팥은 좋은 것도 많으면 힘들어합니다. 꿀도, 건강식품도, 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먹는 순간 콩팥은 선물을 받은 게 아니라 짐을 받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스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 같아도 멈추는 용기, 이게 콩팥을 살리는 선택입니다. 에너지는 오후에 더 필요하다. 아침만큼 중요한 시간이 오후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때 많은 분들이 기운이 뚝 떨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커피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콩팥에게 이중 부담을 줍니다. 각성은 되지만 수분은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따뜻한 물이나 아주 연한 꿀차 한 잔은 몸을 억지로 깨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이어줍니다. 콩팥은 이런 방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관리의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콩팥 관리는 복잡해질수록 실패합니다. 기억해야 할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갑작스럽지 않게, 과하지 않게, 매일 같은 방식으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은 확실히 편안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좋은 습관들이 어떤 순간에 오히려 독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론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몸은 말보다 결과로 증명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밤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분은 경북에 사는 7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평생 운전 일을 하셨고 은퇴 후에는 집 근처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큰 병이 없어 보였지만 본인은 밤이 오는 게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잠들기가 무섭게 깨고 다시 누우면 또 깨는 밤. 하룻밤에 4번, 5번.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아침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 낮에는 멍했고 몸은 늘 무거웠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몇 년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검사 수치는 말이 없었다. 문제는 검진 결과였습니다. 수치는 당장 위험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늘리기보다는 생활을 보자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뭘 하면 좋은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더군요. 대단한 변화는 없었다. 제가 제안한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약을 바꾸지 않았고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을 바꾸고 오후를 바꾸고 잠자기 전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급하게 물을 들이키지 말 것. 미지근한 상태에서 부담 없이 시작할 것. 오후에는 각성 대신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것. 잠자기 전에는 불안을 줄이는 방향으로 몸을 정리할 것. 그분은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래도 잃을 게 없다는 생각으로 한 달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첫 변화는 느낌이었다. 일주일쯤 지나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이 덜 무겁습니다. 아직 숫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느낌이 달라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도 조금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중요한 신호입니다. 몸이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분명해진 차이 한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얼굴이었습니다. 부기가 줄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는 2번 이하로 줄었고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사 수치는 극적으로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던 흐름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콩팥 관리에서 유지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장 놀란 건 이것이었다. 그분이 가장 놀랐다고 말한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몸을 너무 몰아붙이고 살았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좋다고 들으면 더 많이, 더 강하게 하던 습관. 그게 오히려 몸을 지치게 했다는 사실. 이 깨달음이 생활을 바꿨고 생활이 몸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 지금 그분은 여전히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약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이 변화는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방식을 바꾼 결과입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희망을 팔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기적은 없지만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늘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경우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경고를 알아야 지금까지의 내용이 안전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면 되겠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좋다 라는 말이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때입니다. 몸은 각자 다르고 특히 콩팥은 상태에 따라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효과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멈춰야 할 사람을 분명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미 말기 단계에 있는 경우 만성 신부전이 상당히 진행된 분들, 특히 병원에서 수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칼륨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이 경우에는 어떤 자연식품이든 혼자 판단해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꿀은 적은 양이지만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콩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작은 양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석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투석 중인 분들은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시도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꿀을 설탕보다 낫다고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혈당 조절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 차이가 의미를 잃습니다. 당화혈 색소가 지속적으로 높거나 인슐린이나 약을 써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는 분들, 이 경우 아주 소량이라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콩팥은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추가 부담입니다. 세 번째,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믿는 경우, 이건 질병보다도 생각의 문제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양을 늘리는 습관,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어떤 관리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콩팥은 과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조금 부족한 듯 끝내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만약 이 정도로 효과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양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즉시 멈추십시오. 아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기가 갑자기 심해질 때,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불편할 때, 어지럼, 식은땀이 반복될 때, 이건 적응 과정이 아니라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이 경고를 굳이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신뢰입니다. 무조건 하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멈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방법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생활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가? 유행, 사람 말, 영상 속 사례가 아니라 현재의 내 상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하루 생활로 정리할지, 그리고 왜 선택의 책임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특별한 비법이나 기적 같은 해결책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사실 몸을 지키는 대부분의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기준을 남에게 맡겨왔을 뿐입니다. 건강은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졌다고 느끼면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를 더 먹어야 하나? 좋다는 걸 더 해야 하나?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핵심은 추가가 아니라 조절입니다. 콩팥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장기는 무언가를 더 넣어줄수록 고마워하는 장기가 아니라 부담을 덜어줄수록 회복의 여지를 남기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방법은 치료가 아니라 환경을 정돈하는 선택입니다. 하루를 바꾸는 건 아주 작은 기준 하나 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할 기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는 것. 전날과 비교해 부기가 늘었는지, 피로가 남아있는지, 소변이 편안했는지, 이 감각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귀찮아서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누군가의 효과는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영상이나 글에서 자주 보는 이야기들. 이걸 하고 좋아졌어요. 수치가 내려갔어요. 병원에서도 놀랐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참고일 뿐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콩팥과 당신의 콩팥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 기저질환, 약물 복용,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이 선택을 편안해 하는가? 지속 가능한 선택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위험한 건 3일짜리 열정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지치고 귀찮아지고 결국 포기하는 것. 몸은 이 변덕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아주 작고 덜 완벽해 보여도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이 훨씬 낫습니다. 하루 한 번, 부담 없는 양, 무리 없는 시간, 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면 그 방법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병원과 생활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병원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병원과 생활 관리는 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병원은 위험선을 알려주고 생활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의사의 말과 생활 선택이 서로 어긋날 때 가장 손해보는 건 환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면 확인하고 불안하면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어서 지켜야 할 한 가지 태도. 젊을 때는 몸을 믿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몸을 존중해야 할 나이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듯 조율해 가는 시기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귀찮아하지 않고 과한 기대를 스스로 낮출 수 있을 때 건강은 비로소 안정됩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목적, 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무조건 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면 항상 답을 줍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군가의 말보다 내 몸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늦지 않은 건강 관리입니다.